비정규직 임기제 자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채용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거나 그 부분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도회 관계자들에게 또 확인을 해봤을 때 도에서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도가 청탁을 받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일이 다니다 보면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속 조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또 질문하신 거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772님. MBC 문철진 기자입니다. 탄핵 관련해서 다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조기 퇴진을 불가피하고 퇴진의 방법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될 것이니 지켜보자. 여당의 로드맵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 소속 11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의 이선 부채와 또 탄핵 반대 입장문에 의사께서도 이름 올리셨거든요. 그때는 탄핵 반대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지켜보자라는 것을 그때 입장을 바뀌신 건지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조기 퇴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그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본인의 퇴진 의사에 따라서 퇴진시키는 것이죠. 물론 정치권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탄핵을 당할 때 정말 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여당이 이야기하는 퇴진보다도 더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는 것이 다 후보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에 여야가 이렇게 갈등을 두는 것보다는 여당은 빠른 시간 내에 조기 퇴진에 대한 일정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여당과 정부를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게 적극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또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JTBC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 지사님께서 명태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 통화를 얼마나 하셨고 어떻게 만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박 지사님께서 실제 명태균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번호가 있다면은 실제 통화를 언제쯤 기억나시는 거라도 언제쯤 통화한 적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2022년 4월 22일 날 그때 보면 지사님이 통화를 해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었다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통화하신 적이 없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명태균 통화에서 박 지사님 언급되는 게 6번입니다. 그 중에서는 강습특보도 나옵니다. 강습특보에 제가 직접 물었는데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명태균 씨의 말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쨌든 이게 취임 전후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실제 통화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통화하신 적이 없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한 날
그 당일에 기자단에서 그 지사님 입장을 수차례 물었습니다. 한 4시간 가량 저희가 계속 지사님 입장이 뭔지 물었는데 왜 그때는 답변 안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명태균 씨와 내가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 지역의 여러 정치나 선거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명태균 씨를 사적으로 만난 게 한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앞으로 기자 방문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전화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내 전화로 할 수도 한 경우는 내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선거 때나 도지사가 되고 나서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연결시켜주는 경우는 전화를 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차례로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통화가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저 수행하는 친구가 그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연결을 시켜주면 통화를 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가 있었다, 득담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명태균 씨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한수하고 자기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언론에 보도시키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천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그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명태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분관계가 좁혀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에 의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태균 씨가 저에게 모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치적으로 저를 공격할 사람도 같이 당했지 않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사실관계가 언젠가는 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경남도지사입니다. 계엄 사태가 발표되고 제가 12시 남짓돼서 바로 도에 나와가지고 이 도의 간부들과 대책을 인용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그 밤중 1시에 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지역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전체 이름으로 메시지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갔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행정은 잘 알지만 정치는 감당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공직에 근무를 하고 오면서 평생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도정을 잘 챙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니, 중앙정치권에 개혁이 발표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입장 표명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엄 사태가 발표되고 그 시점에서 계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잘 됐다 못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모든 게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도민의 안위를 지키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먼저
참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의사로서의 기본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기자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 대기질 수 이선희 기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명태균 관련해서 비상했던 그다음에 탄핵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도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발표하신 민생안전특별기관 도입이라는 보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관련 간부가 질문을 해드리는 게 좋거든요. 상세하게. 진짜 어제 그 민생안전특별기관에 크게 언급된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계엄 이전에도 사실은 한국인이나 지역 경제에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엄 이제 최근에 정치 상황 이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많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민생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좀 저희들이 아직 수단이 정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지만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연말까지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올해 연말까지 예산도 그렇게 집행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도 최대한 65% 이상 이렇게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추경 부분도 정부 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부 추경이 있으면 또 그에 또 대응할 것이고, 그 관계없이 또에서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 민생 안전 대책을 지금 오늘도 예결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도 좀 조기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해서 또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 부분의 정책금융이나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하고 기간 연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밝힌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핵심은 기업 지원하고 지금 내수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정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조기집행이나 또 재정 투자라든지 또 업무기관과 협의해서 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도움을 예, 다음 또 질문하실 기자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경남신 이민경이요. 예, 경남신문의 이민경입니다. 최근 탄핵 정부 때문에 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약간 시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은 이미 개청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이제 개발 특별법도 지금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경상도하고 전남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건 발전 특별법도 지금 내년에 이게 제대로 추진될지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전남도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조금 이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될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지 그런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정공고시 특별법이나 남해안 특별법이 제출돼서 지금 심의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주 법안 소위라든지 또 상임위, 감리자들 또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국회가 지금 탄핵 사태라든지 특불법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법안 심의나 법안 의결이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해남에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기자분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어디 SH입니다. 이제 오늘 주요 화제 보니까 내년에 진해 운동지구 대응 방안 마련이 나왔는데 현재 창원시가 지금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홍남표 시장님과 만나서 또 이 부분을 좀 해결했을 의향을 없으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창원시의 그 교체 방법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운동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 소송으로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사로서 국민께 제화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해결되지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다시 한번 이 방안에,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또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도의가 직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자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시 경제부지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